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창원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토에 알맞은 아파트의 어떤 가격선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창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광역시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점을 항상 우리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서울의 분양가죠. 서울의 분양가는 그런 거예요. 서울의 분양가죠. 서울에 있는 분양가.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그 분양가는 9억에서 한 12억 정도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분양가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뭐 여기서 가깝고 뭐 대형 평형으로 간다면 그런다 하더라도 한 12억 정도가 아무래도 12억대 정도가 아무래도 분양가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의 분양가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서울이니까 이 분양가에서 미분양이 안 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이니까 가능하지. 부산광역시에서 12억으로 분양가를 때렸다? 근데 그것도 뭐 5세대 뭐 이런 식으로 때렸을 거야. 우리 창원이라 할게요. 지금 창원 보고 있으니까 창원에서 경남도청 바로 앞에 있는 곳에다가 분양가 10억을 때렸다고 할게요. 분양가 10억을 때렸다. 그리고 세대수가 한 2개 세대수 정도다라고 한다면 미분양 같은 게 뭐 이루어지지 않겠죠. 뭐 이런 자리에 뭐 10억이다 분양가가.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뭐 650세대 분양가를 10억에 때렸다. 그 즉시 미분양입니다. 그거는 서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상 서울만이 그런 것들을 미분양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서울뿐이란 거죠. 물론 서울 전체를 다 뒤집어서 한 수백만 대를 짓는다면 뭐 당연히 뭐 미분양 나겠죠. 서울에서도. 또 그러진 않고 항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놀고 있지는 않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서울의 분양가 수준으로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하면 그거는 항상 매도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뭐 울산 지난 뭐 10년 전으로 돌아가거나 8년 전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뭐 지방이 불장이다. 지방이 어떤 수출이 잘 되면서 뭐 그 지방에 가면 뭐 개도 5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런 말을 들었던 그 시대 때 분양가가 뭐 서울 분양가랑 비슷해졌던 그런 동네들도 결국에는 버티지 못했죠. 그런 지역은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산업이죠. 대한민국 어떤 산업을 뭐 이렇게 놓고 보면 1만 달러대 산업, 2만 달러대 산업, 3만 달러대 산업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4만 달러 산업. 그러면 그 산업의 어떤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거죠.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을 담당해 주는 것은 항상 서울이었던 거예요. 서울이다. 마찬가지죠.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뭐 이런 걸 한다 하면 지방에서 뭐 당연히 벤더들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이 어떤 기름때를 묻힌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본사 건물은 또 서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 쪽을 한다든지 하면서 당연히 부가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쪽에서.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서울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가장 높은 분양가를 뭐 유지해 주는 것이 항상 서울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지역이든지 그게 광주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서울 분양가 수준에 도달하면 항상 그때는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매도 타임이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수출이 잘 된다. 무슨 어떤 조선업이 턴어라운드를 했다.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 산업에 어떤 혁신이 오면서 뭔가 변화가 있다. 아니면 뭐 제조업 쪽이 뭐 살아났다면서 뭐 띄울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띄우거나 아니면 뭐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띄우거나 외부 세력들이 와서 띄우거나 했을 때 어떤 서울 가격선까지 올라간다 한다면 그때는 매도 타임이란 거죠. 그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부터 유지시키기 힘들더라. 그 두 번째 무엇이냐면 그건 진짜 우리가 어떤 서울과 그런 지방에 대한 이야기, 지방의 어떤 분양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무엇이냐면 창원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경남이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경남이라는 도시가 그래도 다른 어떤 도청이 있는 곳들에 비해서는 뭐 경남이라는 도시가 워낙 큰 도시고 또한 그곳에 도청이 있는 창원이라는 도시도 굉장히 큰 도시죠.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좋은 지역인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 경남이 창원이냐? 그건 아니죠. 광주광역시가 광주냐? 그건 맞죠. 광주광역시가 광주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전남이 창원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창원의 어떤 도청이 있는 지역들이죠. 있는 지역들을 본다면 진주, 부산, 창원 같고, 그리고 어떤 기록들을 뭐 다른 거죠. 마산 쪽의 사람들은 아 어떻게 창원만 이렇게 커가냐, 마산 쪽을 좀 옮겨볼까, 아니면 진주 사람들은 또 야 진주 쪽을 더 키워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식이죠. 그래서 경상남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꼭 창원이 경상남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한 지역에 목을 메고 있기에는 전남이란 경상남도죠. 경상이란 남도라는 게 굉장히 큰 지역이고, 각각의 지역마다 어떤 지역에 어,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유지 세력들이 있겠죠. 그런 세력들에 대한 입장차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거겠고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느 한 지역만 독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남을 이렇게 보면 뭐 이 지역이 가장 경남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죠. 선호하는 지역인데 주구장창 이 지역만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장 어떤 비싼 시절 때 어떤 분양이 됐던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분양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분양가가 됐냐면 서울의 어떤 강북 정도의 분양가 정도로 됐던 굉장히 고평가된 지역이죠. 문제는 그 고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들어왔던 분들, 지방의 불장이었을 당시, 그리고 경상남도의 어떤 창원 쪽에서 불장이었던 바로 그 시절 때 분양을 받았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어했죠.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2020년도 그다음에 2019년 말부터 해서 띄우기가 들어간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양가로 굉장히 고분양가로 받았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서울의 가격 상승만큼 올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리고 싶었던 거죠. 세 번째는 그냥 올리고 싶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의 도달한 거죠. 서울 가격의 분양가 자체도 고분양가로, 분양가 자체도 고분양가도 고평가였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까지 힘들었으면서 서울은 오는데 왜 우리는 오르지 않냐 이러면서 기다렸던 분들이 어떤 투기적 세력과 함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팔고 나가려니까 지금 매물대 막 올려놨겠죠. 그래서 그런 세력들과 함께 이제 가격을 끌어서 서울 가격대까지 왔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창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야. 그런 식으로 해서 끌어올려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매도 타임이란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서울 가격까지 올려놨다면, 서울 가격대까지 왔다면 그거는 매도 타임이에요. 그거는 매도 타임이다. 그건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이지가 않는 거죠. 그 가격이 도달했는데 우리가 굳이 창원을 바라볼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아직도 뭐 서울이 더 훨씬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매도 타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화돼 있죠. 경남이라는 도시, 그다음 창원도 이게 이분화돼 있어서 마산 하포구 쪽으로 내려온다면 지금 이 영역에 그런 거죠. 지금 이 영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대라면 우리가 다른 어떤 도청이 있는 지역들의 어떤 가격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거죠. 상당히 높은데 그 아래로 내려올 경우에는 도청이 있는 지역들이죠. 다른 도시들이 할 수 있는 지역들과 비교해 봤을 때 높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매수하셔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또 2년, 4년 후에 어떤 가격 상승을 뭐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사고 있는 가격이 뭐 전주라는 춘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거죠. 이런 지역들. 다른 도청이 있던 청주라든지 그 지역들에 비해서 싸다면 나중에 내가 되팔 때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도청이 있는 지역들까지는 올려놓을 수 있겠구나. 타 도청이 있는 지역들까지는 올려놓고 매도할 수 있을까 정도로 고민할, 아니 그거는 뭐 당연히 생각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윗부분들이 서울 분양가 수준까지 올라갔다면 그건 거지. 윗동네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어떤 좀 더 외곽편에 있는 어떤 부산광역시 수준까지 올라갔다면 그것도 매도 타임이죠. 예, 왜냐면 사람들은 부산을 더 선호하지 창원을 더 선호하지 않는 거죠. 뭐 투기 세력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풀을 갖추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분양가 수준이죠. 분양가 수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청약홈에 가서 뭐 서울 지역에 분양해 준 가격들을 본다면 그 분양가 수준까지 올라갔다 한다면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서울 분양가는 또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지난 30년 동안이죠. 대한민국의 어떤 지난 30년 뭐 30년이겠습니까? 이 나라가 건국되고
나서부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서울이라는 동네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이냐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광주를 할게요. 이제 광주에서 서울로 인서울을 했다는 거죠. 인서울을 했다는 거예요. 인서울을 했다. 그러면 광주에 남은 사람도 있겠죠. 광주에 남은 사람도 있고 광주에서 서울로 인서울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전남대학교죠. 전남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가 있겠죠. 전남대학교가 있고 서울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남대학교 학생과 서울대 학생의 어떤 성적을 비교한다면 서울대생이 전남생보다 한 2배 더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분양가도 광주의 분양가 곱하기 2가 서울의 분양가다라고 보시면 아주 괜찮죠. 합리적일 수도 있고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서울의 본사 직원의 연봉과 광주에 있는 뭐 광주에서 1차 벤더들의 어떤 연봉이죠. 연봉을 본다면 2배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서울의 어떤 분양가의 어떤 느낌들도 알 수 있을 거고 중요한 건 그런데 서울 분양가 정도까지 올라갔다 아파트 가격이 특히 구축을 그렇게 올렸다. 그런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때 매도 타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가격을 받아준 사람이 여기서 더 올린다 한다는 건 어렵죠. 왜냐하면 다른 신축을 또 그렇게 작업해야 되니까. 라고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치면서 창원 얘기를 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서울 분양가 수준까지 올라갔다면 꼭지다. 매도 타임이다. 부산광역시의 어떤 분양가 수준보다 더 올라갔다면 그것도 매도 타임이다. 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내 지역이 전주, 춘천 그 정도 가격대 이하로 형성되어 있다 한다면 그거는 그냥 뭐 보유하고 있어라. 예, 어차피 신규로 분양받으려면 어차피 전주에서 나온 분양가 수준으로는 줘야 된다 정도로 여러분께서 뭐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